네,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2차 방정식에 앞서 1차 방정식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자, 방정식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등식 중에서 참인 등식인데 어떤 경우에 참이다? 특정한 경우에만 참이 되는 것. 항상 참인 것은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방정식은 특정한 경우에 참인 거고 그 특정한 경우 참이 되게끔 하는 그런 x값을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 방정식을 푼다라는 행위 자체는 그 해, 근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맞죠?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보면요. 1차 방정식은 ax 더하기 b는 0이면서 얘가 1차식이 되어야 하니까 a는 낫제로가 되겠죠? 그럼 이때 x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ax는 마이너스 b, 즉 좌변 상수항을 이항해서 양변을 x의 개수인 a로 나눠서 a분의 마이너스 b라고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야 할 것은 방정식 ax 더하기 b. 좀 잘 안 보이나요? 방정식 ax 더하기 b. 이거 형태예요. 자, 방금 앞전에는 1차 방정식 ax 더하기 b라고 했죠? 지금은 방정식 ax 더하기 b예요. 1차 방정식 ax 더하기 b는 여기에서처럼 x항의 개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x항은 항상 존재하게 돼요. 그런데 방정식 ax 더하기 b 이꼴 0의 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요 x항은 경우에 따라 소거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즉 요것이 1차식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a가 0일 수도 있고요.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 ax 더하기 b 이꼴 0을 풀어라. 즉 여기다 다시 쓸게요. 방정식 ax 더하기 b 이거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여기 있는 x 개수 a가 0이 아닌 경우와 a가 0인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그때는 얘가 완전히 1차 방정식이니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라고 돼요. 그런데 a가 0인 경우는 이 방정식은 이러겠죠. a가 0이니까 0 곱하기 x는 b 이런 형태겠죠. 보세요. 좌변은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든 간에 항상 제로예요. 그런데 b는 제로인 경우가 있고 제로가 아닌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b가 0이라면 좌변도 제로고 우변 b도 0이니까 이 등식은 참인 등식이 되겠죠? 항상 참인 등식이 되는 거예요. 항등식. 항등식은 해가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 반대로 b가 0이 아니면 좌변은 언제나 0이고 우변은 0이 아니니까 좌변과 우변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거짓 등식이 돼요. 그래서 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썼어요. A가 0일 때 B가 0이면 무수히 많다. B가 0이 아니면 해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 오른쪽에 불능, 부정 이런 용어가 써 있는데요. 여기 있는 부정은 하나로 정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능은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ax 더하기 b 이꼴 0호해는 다 이렇게 생겨야 돼요. a가 0이 아닐 때만 이렇다면서요. a가 0일 때도 이렇게 생겨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a도 0이고 b도 0일 때는 요 해는 0분의 0꼴이 돼요. 오케이? 한글로 응처럼 보이죠? 우린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정형이라고 그래요.
부정형. 자, 이것은 수학 2에서 배우게 돼요. 그 다음 b가 0이 아닐 때는 0분의 낫제로인 b. 그죠? 얘는 b를 0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스갯소리로 응풍이라고 해요. 응풍. 네, 그건 그렇고 여하튼 방정식으로 주어지면 최고차와 계수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야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인데요. 자, 절대값이 있으면 반드시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양수인 경우는 그대로 쓰고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a로 쓰라는 얘기는 뭐죠? 그렇죠. 그 항의 부호를 바꿔야 한다 이거죠. 오케이? 즉 fx라는 것이 있는데 절대값이 있어봐요. 그러면 우린 이것을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대로 쓰는 거고요. fx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fx라고 써요.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결국 fx가 0인 것이 경계인 거죠. 그죠? 0보다 크냐? 작냐? 그러면 fx가 0이 되면 얘는 틀림없이 방정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방정식이라면 당연히 근이라는 걸 생각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fx equal 0, 이 방정식의 그 근을 이 절대값을 플러스로 볼 거냐, 마이너스로 볼 거냐, 플러스 내비둘 거냐, 부호를 바꿔줄 거냐 하는 그 경계가 된다 해서 분계점이라고 그래요. 분계점. 자, 추가 예를 들면 절대값 x-2다 라고 하면 x-2가 0 되는 x값이 얼마죠? 2인 거죠. 그래서 2를 요 식의 이 절대값의 분계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4x 플러스 1 이러한 절대값이 있으면 이때의 분계점은 뭐죠? 그렇죠.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기준으로 x가 크면 어떤 부호, x가 작으면 어떤 부호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응?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 자, 얘는 좀 당연한 경험에서도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데요. 절대값 fx가 a다 라고 하면 fx는 틀림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a겠죠? a가 음수일 때 같더라 그럼 당연히 없는 거예요.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절대값 fx와 절대값 gx가 같더라. 그러면 얘하고 완전히 똑같다는 것은 똑같은 건 얘예요. 오케이? fx하고 gx의 절대값이 같으면 fx가 gx의 부 플러스 마이너스더라. 오케이? 이거의 다른 표현이 뭔지 알아요? 이거의 다른 표현. 이거의 다른 표현은 서로 같게 되면 실제로 fx 마이너스 gx가 0이거나 fx 더하기 gx가 0인 거. 그래서 요식하고 요식을 각각 풀면 요 fx, gx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라는 그 해가 되는 거예요. 그 방정식의 해. 알겠습니까? 자,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에는 일단 분계점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 다 이렇게 절대값을 어세서 계산을 해야 한다. 자, 간단한 예가 있는데요. 예제 1번은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예제 1번은 건너뛰고요. 여기 1-1 한번 보세요. 이거. 저 좌변 보면 얘가 x항이에요. 그리고 얘가 상수항이에요. 그죠? 그리고 문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방정식이라고 써 있어요. 1차 방정식이라고 안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x의 개수가 지금 a의 a-1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낫제로인 경우와 얘가 0인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자, 선생님 이것을 딱 풀겠어요. 그러면 a의 a-x가 a의 a 더하기 1이겠죠? 선생님 뭐 했어요? 우변 인수분해 한 거예요. 우변 인수분해 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a가 0이 아니고 a가 1이 아닌 경우, 즉 x의 개수가 0이 아닌 경우, 그럴 때 x는 나누면 되죠? a의 a-1, a의 a 더하기 1. 아, a가 약분되네요. 남는 것은 a-1, a 더하기 1이다. 자, 두 번째, 이제 개수가 0인 경우예요. 즉 a가 0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1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a가 0이면 이 방정식은 a에다 0을 대입해서 0 곱하기 x는 0이 되는 거죠. 그죠? a가 0이니까 a에다가 0 대입하면 0 곱하기 x는 0이에요. 아, 그러니까 얘는 뭐다? 부정,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거죠. 이제 a가 1일 때는 좌변은 여전히 0 곱하기 x고요. 우변은 2 나오죠? a에다가 1 집어넣으면. 그래서 좌변은 항상 0인데 우변은 2니까 이번에는 뭐다? 그렇죠. 해가 없다. 불능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샘플로 요것이 요 1-1번의 답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내가 조건을 달아서. 그 다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에서는요. 자, 얘를 풀어라 라고 하면 자, 첫 번째 방법 풀이 과정도 이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자, 분계점이 얼마죠? 분계점이 x = 1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이런 거죠? 아, 등에다 붙이죠. 이상 미만으로. 자, 그러면 x가 1보다 크게 되면 요거는 양수인 거죠. 그래서 x-1은 2x 더하기 3. 얘를 풀면 쑥 넘기면 x, 쑥 넘기면 마이너스 4인 거죠. 그죠? 근데 x가 1보다 커너 같은데 마이너스 4래요. 아, 얘는 모순이다 이거죠. 그 다음 x가 1보다 작을 때, 그때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2x 더하기 3이다. 쭉 넘어가면 3x네요. 쭉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인가요? 아, 그럼 x는 3분의 마이너스 4다. 3분의 마이너스 4는 이 범위에 들어가죠? 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 3분의 마이너스 4가 아니죠? 잘못 썼네요. 2가 되네요.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해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해가 되더라 이거죠. 자, 이 문제의 또 다른 풀이 방법은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쓸게요. 절대값 x-1은 2x 더하기 3. 자, 또 다른 방법은요. 자, 첫 번째 좌변이 절대값이죠? 그러면 우변은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양수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2x 더하기 3은 0보다 커나 같아야 한다. 그래서 x는 크거나 같다. 2분의 마이너스 3. 두 번째, 좌변 절대값이 우변과 같으니까요. 얘는 x-1이 그대로 2x 더하기 3일 수도 있고 x-1이 마이너스 2x-3일 수 있다 이거죠. 자,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어떤 원리를 써서요? 방금 어떤 원리를 썼냐면 방금 전 페이지 잠깐 보여줄까요? 전 페이지 요 1번을 써먹은 거예요. 오케이? 1번을 써먹은 거예요. 즉 선생님이 1번에 해당되는 거 다시 한번 써주면요. 절대값 fx가 a인 경우 당연히 a는 0보다
커야 하는 거고요. 물론 등호 있어도 되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네. 그러고요. 그럴 때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선생님이 지금 요렇게 쓴 거예요. 자, 마저 풀을게요. 그럼 얘를 풀면 x는 마이너스 4가 되죠. 얘를 풀면 x는 3분의 마이너스 2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가능하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더 크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3분의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아시겠죠? 응? 잘 기억해 두세요. 풀이 과정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식이니까요. 오케이? 자, 이제 2차 방정식 본격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은 당연히 2차식이 돼 있어야죠. 2차식 이꼴 0이다. 그러니까 x제곱항이 살아있어야 하므로 a는 낫제로다. a는 낫제로다. 오케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무조건 무엇은 살아있어야 돼요? x제곱항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가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EQUALS equals 등호는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 오케이? 나머지 개수 B하고 C는 0일 수도 있고요. 0이 아닐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범위와 종류인데요.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꼴 0 있죠? 자, 여기에서 A하고 B하고 C, 요것이 개수죠. 개수죠. 자, 요 개수가 A, B, C 개수가 유리수인 경우가 있어요. 유리수, 자연수, 정수, 분수, 소수. 오케이? 우리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리개수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유리개수 2차 방정식. 자, 이번에는 개수가 실수인 경우가 있겠어요. A, B, C에 갑자기 루트가 뻥 들어간 거. A, B, C에 루트가 없이 그냥 일반 숫자가 있으면 걔는 유리개수예요. A, B, C에 루트가 딱 들어갔다 하면 얘는 개수가 결국 실수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실개수라고 그래요. 근데 A, B, C 안에 갑자기 I가 쏙 들어갔어요. 이거 뭔지 알죠? 복소수. 네, 우리 이럴 때는 복소개수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개수의 수적 범위가 유리수니, 실수니, 복소수니에 따라서 유리개수 2차 방정식, 실개수 2차 방정식, 복소개수 2차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쳐요. 오케이? 자, 이것은 개수에 대한 수적 범위고요.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복소개수 2차 방정식은 다루진 않아요. 오케이. 예전엔 다뤘었는데 지금은 다루진 않아요. 자, 이제 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거의 x값이잖아요. 요 x값은 실근뿐만 아니고 허수근도 다 취급을 해요. 이제. 네? 자, 여기 써 있네요. 뭐라고 써 있냐면 중학교에서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어디에서만 생각한다? 실수 범위에서만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어디까지 본다? 복소수 범위까지 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수상으로는 유리수냐 실수냐 때론 복소수냐라고 하는데 요거의 근 2차 방정식의 근은 뭐까지 보는 거예요? 복소수까지 다 보는 거예요.
얘가 실수군이니 아니면 i가 들어있는 허수군이니 이 허수군을 줄여서 허근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 근을 판별하시오라고 하면 얘는 실수군인지 허수군인지 또 실수군 중에서도 몇 개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 2차 방정식의 근을 뭐라고? 글씨가 왜 그러죠? 근을 판별하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실근인지 허근인지 네? 실근 중에서도 두 개의 근인지 중근인지 구분하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응? 자, 여러분들 교재 여기에 한번 보세요. 여기 뭐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이게 중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렇죠? 두 실근이냐, 중근이냐, 두 허근이냐. 이렇게 우리는 판별을 해야 한답니다. 오케이? 그 판별하는 방법은 알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냐? 판별식 D가 0보다 작냐? 왜 선생님이 안다고 할까요? 왜 판별식은 중학교 3학년 과정이죠? 중3 때 판별식 D가 있기 때문에 그거의 범위에 따라서 그거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근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근이 존재하지 않는지 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고등학생들은 허근이라고 얘기하더라 이거죠. 알겠습니까? 자, 개념 확인.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x값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근을 푸시오라고 하면 요 근을 어디까지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복소수 근까지 구하라는 얘기죠. 왜? 허근까지 지금 다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 인수분해 하면 x 더하기 2하고 x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도 있고 2도 있더라. 그렇죠? x제곱 더하기 9? 없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까지 얘기한다? 허근까지 이해한다. 네?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3y, x 마이너스 3y는 0.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y나 3y가 된다. 오케이? 또는 x제곱은 마이너스 9. 그렇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3 i가 된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응?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인데요. 2차 방정식 풀이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방법 인수분해하는 거죠. 이건 뭐 중학교 과정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는 거다. 두 번째 방법 근해 공식 넣는 거죠. 근해 공식도 또 두 가지로 구분되죠. 네? 그냥 실수인 경우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뭐 있어요? 뭐요? 짝수인 거죠. 짝수.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 오케이?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근의 공식. 밑에 있는 식을 근의 짝수 공식이라고 했었다. 알겠습니까? 네? x의 개수가 뭐냐? 네? 자, 그러면 근의 공식은 2차 방정식에 풀 때요. 진짜 만병통치예요. 만병통치. 다 쓸 수 있어요. 자, 아까 전에 2차 방정식은 개수가 뭐냐에 따라서 유리개수가 있고 실개수가 있고 복소개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있는 A, B, C가 유리개수든 실개수든 복소개수든 근의 공식은 다 써먹을 수 있어요. 다 적용돼요. 네. 여러분들 교재가 개수가 실수라고 제한한 이유는 복소수인 것은 교육과정을 벗어났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현행 교육과정이 그래요. 언제 다시 이게 살아날지 몰라요. 여하튼 복소개수일 때도 A, B, C 개수에 i가 있을 때도 우리는 근의 공식을 다 써먹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언제 인수분해하고 언제 근해공식을 할 거냐? 그것은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는데 안 되면 근해공식인 거죠. 무조건 근해공식 넣으려고 하지 마요. 인수분해를 먼저 우선시 하는 거죠. 자, 개념 확인. 인수분해 10약수 빼서 3. 그렇죠? x는 마이너스 5하고 2인 거죠. 인수분해 되는 거에 대해서 근을 빨리 찾아야 돼요. 원래 이거 인수분해 할 때 10의 약수 빼서 3 나오는 것은 뭐 있어요? 5하고 마이너스 2인 거죠. 그죠? 10약수 빼서 10약수 중 빼서 3 나오는 것은 5하고 2잖아요. 근데 그 중에 더해서 3 나오니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는 거잖아. x 더하기 5, x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 과정을 없애고 그냥 x는 마이너스 5하고 2다라고 바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오케이? 자, 얘는 인수분해가 잘 안 되죠. 근해공식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b제곱은 1, 마이너스 4ac인가 4니까 5인가요? 아, 그래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 오케이? 자, 이것은 d 짝수죠? 짝수죠? d by 4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걸 짝수판별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얘는 자, 반절 제곱하니까 1 마이너스 ac 2 마이너스 1이네요. 아, 그러니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바이 4.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더라 이거네. 예제 1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네. 덜 정리되어 있죠? 동류형 계산이 덜 돼 있어요. 자, 계산해 봅시다. 좌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x 마이너스 3x 상수항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우변 x의 제곱 더하기 6x 9 마이너스 1 8인가요? 자, 다 이항합시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 이꼴 0이니까 얘는 x 값이 마이너스 1과 10이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 2번 분모 분모가 2하고 3이 있네요. 그러면 양변에 얼마로 곱해야 돼요? 6을 곱해야겠죠. 자, 첫 번째 6을 곱하면 3이 분배될 거고 두 번째 6을 곱하면 2가 분배되고요. 자, 여기는 반드시 6이 곱해져야 한다. 자, 그럼 해보면 3x의 제곱 더하기 3 우변은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요 마이너스 1로 그냥 쓰면 안 되겠죠? 자, 우변 거 다 이항합시다.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9가 되겠네요. 인수분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네, 근해공식 안에 있는 짝수 판별식부터 넣어야죠. 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반절이 2니까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네요. 자, 얘가 루트 안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루트 5i가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x는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쓰한다는 거죠. 네, x 값은 이렇더라. 자, 예제 2번입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푸는데 x제곱계수에 뭐가 있어요? 무리수. 2차의 계수가 무리수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무리수이니까 유리화할 때 사용되는 그 값 있죠? 대응되는 거. 즉 a 더하기 루트 b라고 써 있으면 뭘 곱해요?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해라 이거죠. 자, 유리화할 때 사용되는 그 수를 x제곱 양변에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만약 분모에 있다면 유리화할 때는 뭘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루트 2 플러스 1인 거죠. 루트 2 더하기 1 루트 2 마이너스 1 x의 제곱. 그러면 두 번째는 루트 2 더하기 1의 완전 제곱 되겠죠. 그 다음 2배 루트 2 더하기 1. 자, 얘 정리해 봅시다. 자, 얘는
2-1 그냥 x제곱이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자, 요 안에 거 제곱하면 루트 2 제곱하면 2, 1 제곱하면 1, 3 더하기 2 루트 2인가요? 자, x가 있고요. 뒤에는 2배의 루트 2 더하기 1 이꼴 0이에요.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알아봐야겠네요. 인수분해 되나요? 네, 인수분해 됩니다. 어떻게 되냐? 자, 얘하고 얘를 갖다 놓잖아요. 2하고 루트 2 더하기 1을 갖다 놓으면 요 두 개를 더하면 절대 2 루트 2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 말고 얘를 먼저 전개 2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자, 상수항이 이제 바꿉니다. 선생님이 2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 더하기 2. 자, 방금 선생님 2라고 썼었네요. 자, 이렇게 놓으면 요 놈의 약수는 1과 2 루트 2 더하기 2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 둘의 약수를 뭐해서 더해서 얘가 나오느냐? 어때요? 더하면 딱 나오죠? 2 루트 2 더하기 3이라고 나오더라. 오케이? 그러니까 1과 2 루트 2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요 둘의 부호가 서로 뭐이면 돼요? 마이너스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쓰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루트 2 더하기 2는 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x는 1 또는 2 루트 2 더하기 2가 되더라. 오케이? 자, 루트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루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대부분 된답니다. 네, 인수분해가 대부분 되기 때문에 그냥 인수분해 된다. 인수분해 된다는 것은 뻔히 이거잖아요. 자, 현재 이 형태는 뭐예요? x의 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 이런 꼴이죠. 그럼 뭐였어요? q의 약수 더해서 p 나오는 수를 찾았었죠? 자, 물론 이런 것도 있죠. px의 제곱 qxr 얘도 있어요. 얘는 곱해서 p 되는 거, 곱해서 r 되는 것을 이렇게 곱해서 결국 q가 나와야 하는 거죠. 얘 x자형이 있잖아요. 뻔히 이럴 거다 이거. 그럼 얘는 x제곱 계수가 1이고 얘는 x제곱 계수가 p니까 그 차이만 있다. 자, 얘는 x제곱 계수가 1이니까 바로 요놈의 약수 더해서 얘 나오는 거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자, 밑에 그럼 확인 체크 해 보시고요. 예제 3번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근이 1이다. 한근이 1이다. 근,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 값이 1이란 얘기죠. 그러면 x에다가 1을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대입을 해봅시다. 자, x에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a-1 마이너스에 a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2배의 a-1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얘도 a-1, 얘도 a-1. 요 안에 a-1 있어요? 있죠? 자, 얘는 a-1, a 더하기 1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요 세 개에 대해서 a-1 묶어봅시다. 자, 묶으면 약분돼서 1, 약분돼서 마이너스에 a 더하기 1, 약분돼서 더하기 2는 0. 정리. a-1, 얘는 1 빼기 1 더하기 2-a죠? 그러니까 a는 1 또는 2가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자, a가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1이 돼봐요. a 1 넣어보세요. 1 넣어보면 x제곱계수가 0이 돼버리죠. 자, x제곱계수가 0이 되면 x제곱항 자체가 사라지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1이 되면 안 되더라. 따라서 a 값은 뭐가 가능하다? 2만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a가 2라니까 a에다 2 다 대입합시다. 자, a에다 2 대입해요. 그럼 x의 제곱. 2 대입하면 4-1이니까 마이너스 3x. 자, 2 대입하면 플러스 2 이꼴 0이네요. x는 1 또는 2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럼 문제에서 실수 a의 값 구했죠? 다른 한근 여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a는 2가 되고 다른 한근은 2가 되더라.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여기서 또 선생님이 정리해봅니다. 방정식인데 몇 차 방정식이래요? 2차 방정식. 그러면 x제곱계수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응? x제곱계수는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방정식 문제에서요. 자, 방정식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자래요. 방정식에서 최고차항 개수가 문자인 경우는 우리는 그 문자가 0이 안 되는 경우와 그 문자가 0이 되는 그 두 가지의 상황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풀어봐야 돼. 여기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니까 a-1은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차라는 멘트가 없대요. 2차라는 멘트가 없으면 방정식 이거다 라고 하면 x제곱계수 a-1이 0이 되는 경우와 0이 되지 않는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해봐야 돼요. 오케이? 자, 방정식 단원에서 최고차 개수가 문자로 주어지면 우리는 뭘 해야 한다? 그 문자가 0이 아닌 경우와 0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 오케이? 자, 밑에 확인 체크 해보시고요. 자, 예제 4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절대값이 있네요. 자, 그러면 1번에 대해서 절대값, 얘는 어떻게 풀 거냐? 우리는 이건 알아요. 절대값 x를 제곱하나 그냥 x 제곱하나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죠? 얘를 알고 있으니까 요 문제의식은 앞에 x의 제곱 자리에 절대값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5 이꼴 0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5의 약수 빼서 2 나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인수분해 같아요?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공식 넣어야 돼요. 근해공식 넣는데 근해공식 자체가 절대값 x값 구하는 행위예요, 지금. 오케이? 자, 그는 근해공식에 넣을 때는 뭐부터 넣는다? 판별식부터 계산한다. 그죠? 자, 판별식. 고맙게도 짝수네요. b'제곱 마이너스 ac. 자, 요거의 반절은 1 마이너스 ac 더하기 5. 6이네요. 그럼 루트 6이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만약에 마이너스가 여전히 된다면 결국 x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6이 돼서 음수가 돼요. 음수가. 그러면 모순인 거죠. 왜?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플러스만 가능하더라. 오케이? 자, 그래서 절대값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에요. 그런 거로 x는 양수라면 그대로 쓸 거고요. 음수라면 부호를 바꾸겠죠? 1 빼기 루트 6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가셨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절대값 x 빼기 1이니까 앞에 x 제곱상에 절대값 x 마이너스 1제곱 뭐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얘는 없죠. 이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요 절대값을 제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제거한다? 그렇죠. 절대값에 대해서는 분계점 얘기했었죠. 분계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로 우리는 나눠서 문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러면 문제의식은 뭐가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자,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쓰겠죠? x 마이너스 1 빼기 2. 자, 얘를 풉니다. x의 제곱 넘겼더니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 그런 거로 x는 1과 3이더라. 고맙게도 둘 다 이 범위에 해당되죠? 가능.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x가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으면 쟤가 음수예요. 그러면 c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인데 얘가 음수니까 당연히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이항합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렇죠? 얘는 x 이퀄 1 중근인 거죠. 그렇죠? 자, 근데 x가 1보다 작대요. 1보다 작은 수 1이 된대요. 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것은 얘만 되더라 이거죠. 자, 구한식이 여기에 해당되고 구하는 값이 여기에 해당돼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구한 값이 여기에 해당 안 되니까 그냥 여기 밑에는 없는 거예요. 위에서만 한 거다. 그래서 이거의 값은 근이 1 또는 3이더라. 무슨 말 이해갔죠? 절대값 있으면 분계점으로 나눠라. 자, 우리 확인 체크 122번 볼까요? 122번에 아이고 절대값 있어 좋아. 분계점 나눠. 그런데 아이고 루트 x제곱 있죠. 그죠? 루트 x제곱은 이렇게 하는 거죠. 루트와 제곱은 없앨 수 있다. 그 대신 뭐 씌운다? 절대값 씌운다. 그러니까 요 문제는 결국 이거예요. 절대값 x-2 플러스 1은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에.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절대값이 두 개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요거의 분계점은 0이고 요거의 분계점은 2잖아요.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0과 이 입장에서 0보다 작을 때 0과 2 사이에 있을 때 2보다 클 때로 나눠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요.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0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x가 0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예요.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x 더하기 2 플러스 1, x의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0과 2 사이에 있으면 얘는 양수가 되고 얘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 플러스 1, x의 제곱 뒤에 있는 것은 양수였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자, x가 2보다 크게 되면 둘 다 양수예요. 그래서 x-2 플러스 1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래서 요 세 개의 방정식을 다 풀어야 돼요. 들으셨죠? 자, 조금 귀찮고 힘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예제 5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의 꽃밭에 폭이 일정한 모음 아 모양의 길이를 만들었더니 남은 꽃밭의 넓이가 100제곱이었다. 이때 폭은 얼마냐? 그러면 이 폭을 우리는 x라고 설정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꽃밭 넓이. 가로의 길이는 뭘까요? 가로의 길이는 전체 12에서 x를 뺀 거였죠. 그럼 가로의 길이는 12 빼기 x. 그럼 세로의 길이 얘하고 얘인 거죠. 결국 얘 둘도 12 빼기 x이죠. 그러니까 12-x의 제곱이 얼마가 돼야 한다? 100이 돼야 한다. 그래서 풀면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 12-x가 꽃밭의 가로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2보다는 작아야 돼요. 물론 0보다는 커야겠죠. 자, 요거 범위 체크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식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식을 세울 때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해 가셨죠? 자, 메가 특강에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가우스 들어보셨죠? 가우스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우스의 종류는 많답니다. 반가우스, 완가우스 막 많은데 여기서는 그냥 가우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자, 가우스 x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수직선상에서 x가 찍혀 있어요. 그럼 x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것은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즉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x보다 크지 않은 거, x 이하인 수 중에서 뭘 구하라냐면 최대 정수, 가장 큰 정수,
이거를 우리는 가우스 X라고 하고 이렇게 쓰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X보다 작거나 같은 거. 수직선상에서 자기 왼쪽 부분. 그거의 가장 큰 정수를 찾는 거예요. 3.7. 3하고 7 있으니까 3하고 4가 있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얼마가 된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요 정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겠죠. 자기 이하의 수 중에서 최대 정수니까. 자, 그 다음 2. 2는 그냥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하의 수 중에 가장 큰 것은 2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2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쓴대요. x가 수직선상에서 x가 정수인 n과 정수인 n 더하기 1. 둘이 한 칸 차이나요? 1 차이나요? 요 사이에 있게 되면 x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최대 정수는 얘인 거죠. 그래서 얘를 가우스 x라고 쓴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썼어요. 뚜둑 이해가셔요? x가 n과 n 더하기 1에 있다. 그러면 가우스 x는 n이다 이거죠. 오케이? 이해가셨어요? 가우스 x가 x하고 똑같대요. 그러면 x는 뭐이란 얘기? 정수란 얘기예요. 요 식에서 보면 빨간색이 가우스 x란 말이죠. 근데 그 빨간색이 가우스 x가 이 x하고 똑같아요.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빨간색은 정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x가 정수인 거죠. 실제로 가우스 2는 2하고 서로 어때요? 같아요. 그 다음 가우스 x가 n이잖아요. n. 그러면 요 n 자리에 가우스 x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가우스 x 가우스 x 더하기 1 이거 성립해요.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우스 x를 이거를 x의 정수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가우스 x를. 세 번째, 가우스 x 더하기 m. 이때 요 m이 정수예요. 가우스 더하기 x 더하기 1,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5 막 이런 거. 이것은 가우스 x 더하기 m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우스 안에 정수의 덧셈과 뺄셈은요. 가우스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3번은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8.43이 있대요. 그럼 얘는 6.43 더하기 2하고 똑같아요. 오케이? 가우스 8.43은 얼마죠? 8인 거죠? 얘를 6.43 더하기 2라고 써도 무방한다 이거죠. 왜? 이것이 합쳐서 6이니까 6 더하기 2는 8일 거 아니에요. 성립한단 말이죠. 오케이? 가우스 X에 대해서는 실제로 알아야 할 것이 이거 말고 또 있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현재 단원에서는 한 이 정도만 알면 무난하게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오케이? 자, 여기도 있네요. 이거. 자, 이 예를 한번 볼게요. 이거. 자, 가우스 X. 아이고, 가우스 X란다. 자, 먼저 X의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마이너스 6이꼴요. 이거 해를 구하래요. 그런데 X가 2x4래요. 그러면 x가 2부터 4보다 좀 못 미치니까 실제 요 x가 2점 얼마인지 3점 얼마인지 이건 좀 모르는 거죠. 왜요? 얘가 정확히 2라면 2가 될 거고 얘가 2점 얼마라면 2인 거죠. 3점 얼마라면 또 3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두 번째 x가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그럼 그때마다 얘는 x의 제곱, 이가 얼마죠? 이럴 때 가우스 x는 얼마죠? 2란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럴 때는 가우스 x가 얼마죠? 3인 거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어서 각각 푸는 거예요. 이때 x는 마이너스 2루트 2하고 플러스 2루트 2인데 x가 2점 얼마가 돼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만 가능하죠. 얘는 안 되고 이때는 x는 마이너스 3과 3인데 3점 얼마만 가능하죠. 얘만 가능해요. 얘는 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x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빼기 6 이거의 그는 2루트 2하고 3이 된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여줬듯이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가우스 x 플러스 1 더하기 7 해서 풀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푸는 것은 또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제 문제 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근을 판별하는 거죠. discriminant 영어로 그래서 얘를 D라고 씁니다. D. 그래서 이 D는 어디에 있다? 근의 공식 루트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요거다 요거.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당연히 짝수에도 판별식 짝수 공식도 있으니까 짝수에서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는 4분의 D. 판별식 D를 4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써요? D by 4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자, 여튼 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루트 안에 있는 식이다 보니까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이면 플러스 루트근 하나 마이너스 루트근 해서 두 개가 나오고 요 값이 0이면 이 값이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 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그 다음 b제곱 마이너스 4c가 음수이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니까 얘는 이제 허수근이 되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판별식 d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서로 다른 두 개를 갖냐? 중근을 갖느냐? 두 개의 허근을 갖느냐? 그리고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무슨 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실근을 갖냐 안 갖냐는 것은 실근을 갖냐 안 갖냐는 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냐 작냐가 아니고 0보다 크거나 같냐 0보다 작냐 이런 거고요. 응? 판별식 D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는 실근이 두 개니 중근이니 아니면 실근이 없니 라는 거다. 오케이? 자, 개념 확인 문제를 보면요. 근을 판별하시오. 그러면 판별식을 보시오. 이거죠.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1 더하기 3가요? 양수네요.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거죠. 서다두실. 얘는 뭐 판별식 필요 없죠. 뭐 딱 보면 알죠? 2x-1이 완전 제곱이잖아요. 얘는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거죠. 그 다음 요는 D by 4 보면 되겠네요. D by 4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1 마이너스 3 음수네요. 서로 다른 두 허허허 근 자, 그 다음 2차식이 뭐가 될 조건?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판별식이 0이다. 2차 함수에서 또 나와요.
일단 현재는 완전제곱식이다? 중근을 갖는구나. 판별식이 0이구나. 자, 개념 확인. 지금 중학교 과정하고 거의 다 비슷하죠? 자, 다음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그러면 요 K는 4가 돼야 하는 거죠? 이 정도는 뭐 밑에 K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인 거죠? 왜 이거 K가 4예요? D 바이 4가 0 대이니까 반절제곱 마이너스 AC. 오케이? 그 다음 얘인 경우는 D가 0이 돼야 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K제곱이 36이어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더라. 아시겠죠? 자, 예제 6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실수 m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래요. 문제를 봤더니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이 문제에서는 우리는 2차 방정식 입장에서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실근의 개수. 실근이 2개이니 중근 1개이니. 실근 입장에서 얘는 실근이 빵개 있는 거죠. 그죠?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또는 근의 종류 물어봤어요. 근의 종류란 뭐냐? 실수근이냐 허수근이냐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자, 근의 개수를 물어보던지 근의 종류, 이 근은 실수냐 허수냐, 근의 종류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2차 방정식 안에서는 반드시 판별식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기억해 두세요. 문제 2차 방정식 문제인데 근의 개수, 근의 종류라는 걸 물어보면 판별식으로 문제를 푼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식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중근 판별식이 0이다. 두 허건이다. 판별식이 음수이다. 오케이? 자, 근데 게다가 고맙게도 얘는 짝수네요. 그러니까 D 바이 4, D 바이 4, D 바이 4. 여기서 D 바이 4가 뭔데? D 바이 4,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죠? 자, 여기에다가 문제를 넣고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자, D 바이 4 얘는 B 프라임 제곱. 뭐야 이거?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커야 한다. 이거 가지고 문제 풉니다. 자, B 프라임 요거를 2로 나눠 제곱한 거죠? 그럼 뭐예요? M 더하기 3의 완전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M 제곱인가요? 얘가 0보다 커야 한다. 그럼 앞에 거는 M 제곱 더하기 6M 플러스 9니까 M 제곱 소거돼서 6M 플러스 9가 0보다 큰 거네요. 따라서 M은 크다.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M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게 되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자. 그럼 끝났어요. 당연히 중구는 M이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죠. 왜? 왜긴요. 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이번에 뭐인 거 찾아야 돼요? 0인 걸 풀어야 하는 거잖아. 양수인 것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0인 것은 당연히 등호가 되겠죠. 그러면 3번은 네, m이 작다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중근을 가지고 해놓으면 다른 것을 판단이 안 돼요. 왜? 어떤 문제를 풀어서 중근이 되는 것이 m값이 5래요. 그럼 서로 다른 두 개는 5보다 큰 거예요? 5보다 작은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죠, 그것은. 오케이?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풀면 나머지는 자동빵. 물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 해도 나머지가 자동빵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가셨죠? 자, 우리 확인 체크 여러분들도 문제를 푸는데 앞전에 얘기한 것이 살짝 보이네요? x제곱계수가 문자로 써있죠? 그죠? 그러면 k-1이 0이 아닌 경우와 k-1이 0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문제는 몇 차 방정식이래요? 2차 방정식이래요. 그러면 k-1은 0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문제 풀기에 앞서, 즉 판별식을 가지고 문제 풀기에 앞서 K는 절대 1이 되면 안 돼요. 얘부터 챙겨놔야 돼. 자, 얘를 빠뜨리면 나중에 오답 나오는 확률이 높아져요. 자, 제곱계수가 방정식 입장에서 최고차 계수가 문자이면 반드시 이거 체크. 자, 여러분 풀어보시오. 풀어보세요. 자, 예제 7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래요. 자, 요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데, k 값에 관계없이, 뭐의 값에 관계없이, 그래요. 뭐에 관계없이?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그렇죠. 항등식인 거죠. 그죠? 항등식. 항등식은 뭐가 있어요? 미정계수가 있다고 그랬죠.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자, 여하튼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항등식인데 뭐의 값에? k 값에 관계없이래요. 그러면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인 거죠. k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상관없어. 이거예요. 오케이? 자, 게다가 항상 x에 대한 방정식에 무슨 관을 가지래요? 중근을 가지래요. 중근? 그러면 판별식이 무조건 뭐예요? 0인 거죠. 판별식이 0이라는 조건 등식을 쓰니까 항등식 확실하고요. 그죠? 자, 그리고 특별히 짝수네요. d by 4. 이걸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뭐예요? d by 4가 0이다 라는 식을 가지고 세워놓고 그 다음에 k에 대한 항등식 개념을 적용하면 끝. 자, 그러면 d by 4. 자, 반절 제곱하니까 k-a의 제곱. 자, b'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c인 거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1. 자, 요 값이 뭐 나와야 다? 0 나와야 다. 자, 그럼 앞에 거 살짝 전개를 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이에요. 자, 고맙게도 k제곱 날라가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일 거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면 틀림없이 이럴 거다. 틀림없이 뭐뭐뭐 k 더하기 뭐뭐뭐가 0이다. 그러면 당연히 요 값 뭐 돼야 돼요? 0. 요 값도 0 돼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k가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내림차순 정리해 보여요. 자, k가 있는 거. k가 있는 것이 뭐예요? k가 있는 거. 마이너스 2a. 그죠? 그 다음 k가 없는 거. k가 없는 거.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사라지고요. 얘는 분배를 하면 b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면 너 0되고 너 0 돼야 한다. 따라서 a는 0이고 b는 1이 돼야 한다.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발전 예제예요. 시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애들 많이 틀려요. 우리 학생은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거예요. 자, 다시 x에 대한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니까 판별식이 0을 쓸 건데 고마운가? 자, 추가적인 조건 실수 k에 관계없이 라고 하니까 항등식을 적용한다. 자, 예제 8번입니다.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 완전제곱식 2차식이 완전제곱식 그러면 뭔가의 제곱인 거네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2차 방정식이라면 틀림없이 중근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완전 제곱식이라는 조건과 중근이라는 조건과 근 하나라는 조건과 다 똑같은 말.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판별식이 0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판별식이 0 이걸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판별식이 0. 판별식은 뭐죠?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얘가 0인 거. 짝수 아닙니다. 뒤에 상수항 때문에. 자, 그러면 b제곱 2k 플러스 1의 완전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얘가 0 돼야 돼요. 자, 앞에 거 4k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인가요? 그러면 없어지네요. 그러면 4k하고 플러스 4k 8k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7은 0. 그런 거로 k는 얼마다? 8분의 7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반드시 예제하고 확인 체크하기 전에 뭐 읽어야 돼요? 키포인트 읽어봐야 돼요. 자, K값에 관계없이 중군을 갖는다. 관계없이 항등식. 중군 조건 판별식이요. 그죠? 자, 두 번째,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면 무슨 군을 갖는다? 중군을 갖는다. 그러니까 판별식이요. 그렇죠? 중군을 가지면 판별식이다 이거죠. 이해가셨죠? 그래놓고 확인 체크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 번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이미 중학교 때 나왔죠? 이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가 있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한다면 실제 얘네들을 더하면 2a분의 플러스 루트 d 마이너스 루트 d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b가 되죠. 약분하면 a분의 마이너스 b다라고 해석이 나와요. 자, 그 다음 2를 곱해봐요. 그럼 분모는 4a 제곱이고 분자가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합산한 제곱차예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d가 돼요. 오케이? 근데 d가 뭐였어요?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그러면 b제곱 없어지고 결국 분모는 4a 제곱이고 분자는 4ac인 거죠. 그래서 쫙 약분하면 뭐만 남아요? a분의 c만 남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c. 두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 두근의 곱은 a분의 c다. 오케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밑에 개념하게 문제 풀고 나서 써줄게요. 또 두근의 합과 곱 구하라. 두근의 합은 뭐죠? 그렇죠. 마이너스 8이죠. 두근의 곱은 쑥 5인 거죠. 자, 이때 두근의 합은 얼마? 2분의 3. 두근의 곱은 얼마? 2분의 7이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응? 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또 있어요. 이거 두근의 차죠. 두근의 차. 이게 뭐라고 한다고? 두근의 차. 이렇게 써줄게요. 자, 외울 줄 아닙니다, 이건. 오케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오케이? 외울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에서 여기를 그냥 뺀 거예요, 그냥. 실제로 뺀 거고. 이제 기억할 거 위에다 쓸게요. 4번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두근의 역수의 합이죠. 5번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역수의 곱입니다. 두근의 역수의 합, 역수의 곱. 자, 얘 한번 보면 얘 통분하는 거예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a분의 c,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p. 그래서 a 약분하면 c분의 마이너스 b가 돼요. 자, c분의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b, c분의 마이너스 b, c분의 마이너스 b. 그걸 씁니다. 얘는 c분의 마이너스 b. c가 분모로 내려가니까 당연히 c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알파 베타 분의 1. 이건 알파 베타 분의 1이잖아요. 이거 역수죠. C분의 A더라. C는 당연히 0이 아닌 거죠. 그죠? 역수의 합, 역수의 곱. 얘가 또 기가 막힌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C분의 마이너스 B는 요 식에서 쑥 이거예요. 그냥 C분의 마이너스 B. C분의 A는 쑥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군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두군에 대해서 더한 거하고 곱한 것은 A가 기준이 돼서 A분의 마이너스 B, A분의 C. A가 기준에서 A분의 마이너스 B, A분의 C. 그런데 요 두군에 대해서 뭘 하면 역수를 취하면 그때 더한 거하고 곱한 것은 뭐가 된다? C가 기준이 돼서 C분의 마이너스 B, C분의 A가 됩니다. 마치 이거는요. CX의 제곱 BX 플러스 A 이꼴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의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이 지금 이 원리에 의해서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C분의 마이너스 B, C분의 A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응? 근데 이렇게 되는 두구는 뭐라고요? 알파분의 베타분의 1이라고요. 해서. 그래서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뭐가 나오느냐? AX의 제곱 더하기 BXC 이꼴 0. AC는 낫제로래요. 자, 이거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뭐한 거죠? 역수. 이거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CX의 제곱 BX A 이꼴 0이다 이거예요. 근을 역수로 바꾸잖아요. 근을 역수로 바꾸면 요 A, B, C의 순서가 C, B, A의 순서로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네? 자, 이제 두 수를 근으로 한 2차 방정식. 이것은 인수분해 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근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 이거죠.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오케이? 네?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하면 x-알파, x-베타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 x의 개수가 두군의 합의 반대부 그리고 상수항이 두군의 곱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 이꼴 0 이렇게 사는 얘기하거든요. 두군의 합, 두군의 곱. 그러니까 개념학의 문제처럼요. 두 개 딱 주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뭐 하냐면 요 둘의 합을 구해요. 그러면 4예요. 뭐 치지 말죠? 예, 4예요. 요 둘의 곱을 구해요. 그럼 마이너스 21이에요. 이제 쓰면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곱.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의 합은 이하고 얘를 더하는 거니까 4. 이들의 곱은 1이겠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이꼴 0. 자, 요놈에 대해서도요. 두군의 합은 6. 두군의 곱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10.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0 이꼴 0이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두군이 주어지면 두군의 합과 곱을 구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곱이라고 한다. 만약 x제곱 계수가 1이 아니고 2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통째로 2 곱해버리는 거죠. 통째로 2 곱해버리는 거예요. 자, 2차식 인수분해인데요. 갑자기 또 2차 방정식에다가 또 인수분해하라는 건 뭐냐면 요거를 인수분해 하래요. 얘를 인수분해 하는데 인수분해 잘 안 보여. 인수분해 공식이 안 돼요. 자꾸.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요. 요 2차식을 2차 방정식으로 바꿔요. 그래 놓고 근을 구해요. 오케이? 그래 놓고 이렇게 써요. 다시 2차식을 방정식으로 만들고 근을 구한 다음에 써라. 보세요. 복수소범위 진수만 하래요. 만들어. 근 구해야 돼. D by 4. 짝수잖아요. 반절제곱. 마이너스 AC 2 나와. 그러니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제 끝났어요. X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 뭐죠 이게? X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 X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2.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X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쓴다 이거죠. 오케이? 이게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0이라고 써. 근해 공식에 넣어야 돼. D 바이 4 짝수니까. B 프라임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야. X를 구해보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야. 그러니까 답.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 또 X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I. 끝.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근을 구해. 그래놓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써.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켈렉은 자, 켈렉은 조건이 중요해요. 자, ABC가 유리수래요. ABC가 유리수일 때 우리는 뭐라고 했죠? 선생님은? 뭐라고 했죠? 유리, 개, 수 2차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죠? 유리개수 2차 방정식. 유리개수 2차 방정식. 얘는 실수라고 했네요? 그럼 얘는 뭐다? 뭐다? 실개수 2차 방정식. 자, 먼저 유리개수에서 한 근이 P 더하기 Q루트 M이래요. 그러면 다른 근은 자동빵 P 마이너스 Q루트 M이라는 얘기예요. 고민할 거라도 없이. 얘가 플러스 Q루트 M이면 얘는 마이너스 Q루트 M이다. 요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요 두 개를 켤레근이라고 해요. 켤레복수 들어봤죠? 똑같은 거예요. 켤레근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 단. PQ는 뭐대? 유리수. 루트 M은 뭐대? 무리수.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루트 M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 그러니까 한 근이 4 마이너스 5 루트 1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당연히 4 더하기 5 루트 2가 되더란 얘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근이 P 플러스 QI이면 다른 거는 P 마이너스 QI더라. 그래도 얘가 플러스이면 얘가 마이너스. 이거 둘은 완전히 켤레죠? 여기서도 PQ는 실수. I는 못 뻔한 거. 알겠습니까? 응?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근해 공식 때문에 그래요. 응?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오케이? 여기에서만 루트가 생기는 경우는 a, b가 유리수일 때 ab의 유리수. 그러니까 루트에 해당되는 것이 뿔마가 붙어요. 오케이? 여기에서 i가 생기잖아요. i, 딴 데는 i가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가 플러스 i면 다른 건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개념 확인. 자, 유리수 A에 대하여 얘는 무슨 거다? 유리개수 2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결국 실개수니까 유리개수니까 3 더하기 2루트 2면 따르는 건 뭐다?
3 마이너스 1루트 1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주 두근 나왔어요. a를 구하래요. 두근을 더해봐요. 더하면 얼마? 6이에요. 예제 9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 다음의 값을 구해라. 1, 2, 3, 4를 봤더니 근 알파 베타에 대한 식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근과 계수 관계 먼저 키포인트 볼게요.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또 있었죠? 뭐였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는 절대값 a 루트 d 이랬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그 다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거꾸로 보세요. 마이너스 c분의 b.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은 거꾸로 보세요. c분의 a. 이래서 써요.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개의 공식 기억에 두시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거. 절대 네배네배네배네배네배 합, 곱, 역수합, 역세곱.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문제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 쓰고 봐야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4니까 아이고 2 나오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거 쓰고 시작합니다. 자, 1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제곱 바꿀 수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제곱 4 플러스 2가 되나요? 그러면 6이 나오더라. 자, 두 번째 세제곱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죠? 이걸 또 대입한다 이거죠.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였으니까 2의 세제곱 8 그렇죠? 자,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더하기 3이 되니까 11 이거죠. 세 번째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자, 얘는 푸는 방법 두 가지예요. 다 보여줄게 그냥. 자,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인 거죠? 그러면 알파 오버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더하기 베타 2 빼기 2 더하기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죠. 그렇죠? 자, 얘를 이렇게 따라. 자, 얘 있잖아요. 얘를 보는 순간 선생님이 뭘 생각하냐면 이걸 생각해. 요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1 요거의 두근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 얘는 x 제곱 되잖아요. 얘는 2x 제곱이니까 2를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하고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교하자 이거예요. 비교. 자, 어떻게 비교하냐? 자,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은 당연히 얘는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하고 같겠죠? 왜? 이거 부호 바꾸고 얘 부호 바꾸니까. 그래 놓고 얘네 둘을 딱 비교해 보면 결국 요 x 자리에 얼마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은 것이 저거예요. 오케이? 아, x에다가 1을 뭐 하면? 1을 아이고 자 1을 대입을 하면 1 대입하면 좌변은 1 대입할게요 그냥 2 마이너스 4 빼기 1이고 우변 2배의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딱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좌변 얼마죠? 좌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2로 나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나누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풀 수 있다. 4번. 자, 얘는 통분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러면 분자부터 쓸게요. 알파의 베타 플러스 베타의 알파 플러스 얘는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자, 그럼 얘는 자, 분자 따로따로 볼까요? 자, 분자는 알파 베타. 그렇죠? 2배의 알파 베타. 그래 놓고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뭐 넣는 거 1도 아니죠? 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 해서 1 나오네요.
자, 분모는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였으니까 요 전체는 3인 거죠? 얘는 2분의 5가 되나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 그러니까 얼마 나와? 5분의 2가 나온다 이거죠. 이해 가셨죠? 확인 체크해 보십니다. 예제 10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4하고 2일 때,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1번 문제. 1번에서 원하는 이거부터 볼까요? 이거의 두근의 합? 이거의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a 더하기 b인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한번 쓸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a분의 b네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마이너스 괄호 열고 1 더하기 a분의 b 이렇게 써야죠.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럼 뭐예요? a분의 b만 내가 구하면 되겠네요. 자, a분의 b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의 두근이 마이너스 4하고 2니까 근계수. 마이너스 4하고 2를 더한 거, 마이너스 4하고 2를 곱한 거.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근의 곱은 b. 맞죠? 그러면 결국 a는 얘가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아, 끝났네요. 마이너스 1, a분의 b 마이너스 4인 거죠? 그러면 얘는 3이 나오더라 이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구해놓고 필요한 것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요. 아, 요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 다음 요거의 두근이 얘래요. 자, 먼저 한번 써볼게요. 한번 써봅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 요거의 근은 알파 베타. 그 다음 x의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x 플러스 2는 0. 이거의 근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오케이? 그럼 여기서 고민할 것은 얘하고 얘가 요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요 둘을 더한 것이 a 플러스 1. 요 둘을 곱한 것이 2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로 오면 요 알파 베타가 이거의 두근이니까 두근을 더한 것은 A, 두근을 곱한 것은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알파 곱하기 베타는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 A가 써 있죠. 그러면 요거의 두근은 결국 A, 또 다른 것은 B란 얘기죠. 그러면 요 두근 A, B에 대해서 서로 더한 것은 A 더하기 1로, 서로 곱한 것은 2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죠. 이해 가셨죠? 왜? 이거의 두근이 얘하고 얘였는데 결국 얘가 A, B라니까 이거의 두근은 A하고 B가 되는 거고 두근 A, B에 대해서 합 A 플러스 1, 곱 2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럼 얘를 풀면 자, A 소거돼서 B는 1이 되고요. B가 1이 되면 A는 2가 되겠죠? 그래서 A값, B값 이렇게 나오더라. 확인 체크 풀어보시고요. 자, 예제 11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의 B가 2대 3. 자, 두근의 B가 2대 3 나왔어요. 자, 두 번째는 두근의 차가 2 이렇게 나왔대요. 자,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 키포인트. 두근의 차가 K잖아요? 그러면 알파와 알파 더하기 K로 나요. 두근의 B가 M 대 N이잖아요? 그러면 M알파, N알파 더요. 한 근이 다른 근의 K 배면 알파, K알파 두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M 대 N이면 M알파, N알파 넣는 거예요. 이 두근 이거 B 구하면 M 대 N이잖아요. 한 근이 다른 근의 K 배면 다른 근에다가 K를 곱하면 그것이 하나의 근이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알파, 한 근이 알파면 다른 것은 K알파다 이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이렇게 두고 나서 뭘 이용해라? 근계수를 이용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두 근의 비가 2대 3이래요. 그러면 1번 두 근을 뭐라고 돼요? 2알파, 3알파 두는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에 k 빼기 1x 더하기 k 있군요. 이거의 두근이 얘하고 얘구나. 그러면 나는 이 두근을 더하고 이 두근을 곱할 거다 이거죠.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그래서 두근을 더하면 2알파, 3알파 더하면 5알파. 두근을 곱하면 6알파 제곱일 거고 얘를 방정식에서 쓰면 두근의 합은 k-1인 거고 두근의 곱은 k인 거잖아요. 오, 이거를 연립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K값 구하는 거죠. K값 구하니까 여기에서 알파라는 것은 5분의 K-1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다 샥 대입해요. K를 찾을 거니까 자, 그러면 6 곱하기 알파 제곱 25분의 K-1의 제곱 얘는 K다. 이거 푸는 거죠. 그죠? 아, 근데 어때요? 복잡해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좀 복잡하니까, 그냥 너희 둘 뺄게. 빼면 K가 소거되거든? 이렇게. 빼봤어요. 5알파 마이너스 6알파 제곱은 K 소거돼서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결국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빼기 1은 0이에요. 그럼 얘는 6, 1, 1, 1 마이너스 플러스 인수분해 되네요. 그죠? 6알파 더하기 1 알파 마이너스. 그러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던지 아니면 1이 된다는 이거죠. 그죠?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죠? 6알파 제곱이 K였으니까 K는 얘를 제곱해서 6을 곱하니까 36분의 1 곱하기 6. 6분의 1인 거고요. 1 제곱해서 6 곱하니까 6이 된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K 값은 6분의 1 또는 6이 나오더라.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2번 살짝 올릴게요. 자, 2차번이 두 근의 차가 이랬어요. 두 근의 차가 2면 한 근을 알파, 다른 근을 알파 더하기 2라고 둘 수 있는 거예요. 두 근의 차이가 2라니까. 그래서 알파와 알파 더하기 2를 가지고 근계수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하는 거죠. 자,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알파 플러스 2. 두 개 곱하면 알파에 알파 더하기. 자, 방정식에서 자, 두 분의 합은 9분의 2K인가요? 9분의 2K. 자, 두 분의 곱은 9분의 K-5? 9분의 9분의 1이라고 쓰고 아이고 9분의 1에 K-5라고 쓰겠습니다. 요 둘을 연립하자 이거죠. 자, 뭘 구하래요? K 구하랬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이럴 거 아니에요. 알파는 2가 넘기고 2로 나누니까 2를 이항하고 숫자 2로 나누니까 얘는 9분의 1K 마이너스 1. 요거를 여기에 대입하는 거죠. 근데 또 복잡해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얘기하는 것도 복잡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두 배를 해요. 여기다 2를 곱하고 여기도 2를 곱해요. 그리고 뭐 하자? 아, 또 빼자는 거예요. 그러면 9분의 2K, 9분의 2K가 어떻게 돼요? 소거되잖아. 그죠? 자, 빼봅시다. 그러면 U에서 밑에 빼니까 2알파, 여기 4알파 있죠? 여기 2알파, 4알파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알파. 자, 숫자 2 그대로 있고요. 아, 여기 또 있네요. 마이너스 2알파 제곱. 자, 좌변 뺐어요. 자, 우변 9분의 2K 날라가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9분의 10인 거죠. 걔를 빼니까 9분의 10 되더라. 자, 이거 정리합시다. 자, 얘를 이항하면서 10, 2로 나눕시다. 그러면 알파의 제곱, 자, 플러스 알파,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9분의 5인가요? 그죠? 자, 9 곱하면 9알파의 제곱 더하기 9알파, 9
마이너스 9 더하기 거야? 마이너스 4 나오네. 아,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죠? 자, 인수분해 되나요? 자, 그럼 얘는 4, 1인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요. 12 마이너스 3이니까요. 그러면 얘는 3알파 더하기 4, 3알파 마이너스 1 이꼴 0이니까 결국은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3분의 1인 거죠. 자, 근데 문제 뭘 구하랬어요? K 구하래. 끝까지. 자, 그러면 K는 어떻게 구해요? K는 여기 있죠? K는, 자, 요거 자체의식이 뭐예요? 이거 자체의식. 자, 색깔 바꿀게요. 색깔 바꿔서 얘는, 자, 이렇게 쓰면 2로 나누면 알파 더하기 1은 9분의 1K죠. 그쵸? 그러면 K라는 건 뭐예요? 9배의 알파 더하기 1인가요? 1 더해서 9배 하래요. 그쵸? 그럼 얘는 1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죠? 걔를 9배 하니까 마이너스 3. 자, 여기다 1 더하면 3분의 4. 9배 하니까 4, 3, 12. 요렇게 K값 두 개 나오더라. 오케이?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수연산이니까 실수하지 않은 채로 똑같이 풀면 됩니다. 자, 밑에 확인 체크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12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 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자, 2번 알파제곱 빼기 1, 베타제곱 빼기 1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자, 키포인트 또 볼게요. 키포인트 뭐라고 돼 있어요?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하고 제곱 계수가 1인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얘가 어떻게 나왔어요? 얘가 당연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꼴 0인데 얘를 전개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할 건 x의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 자, 다시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 이거죠. 두근을 더한 것은 반대부호로, 곱은 그대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갑시다. 그러면 자, 1번 볼게요. 1번. 자, 두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죠. 그럼 나는 이 두근에 대해서 합과 곱을 알아두라 이거죠. 먼저 계산해 내야 돼요. 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먼저 계산하고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곱도 알아둬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근과 계수관계 거꾸로 마이너스 2분의 1. 얘 거꾸로 2분의 1 나왔네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두근의 합 반대부 맞죠? 그 다음 두근의 곱 2분의 1은 0. 자, 그런데 제곱계수가 얼마나 했어요? 2를 했으니까 2를 샥 곱한다. 또 얘만 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2를 다 곱해야 한다. 그래서 결과는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퀄 0. 이렇게 나와야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1과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둘을 더한 것과 요 둘을 곱한 걸 알아놔야죠? 자, 그럼 갑시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네요. 얘는 뭐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빼기 2인가요? 어쩔 수 없어요. 구해놔야 돼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알아둬야겠네요. 돌아와서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죠? 슝 빼기 1.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죠? 슝 2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 건데 제곱하니까 1이고 2를 넣을 건데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4인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5라고 알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가요? 그 다음 플러스 1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얘는 뭐죠? 알파 베타의 제곱이잖아요. 알파 베타가 2였으니까 얘는 4 빼기 아우 목이 매네요. 자, 여기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여기 있었죠. 요것은 여기였잖아요. 그죠? 자, 그것만 다시 생각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1이고
얘는 2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그죠? 요 값이 마이너스 3. 근데 앞에 빼기 있으니까 더하기 3 플러스 1. 그래서 8 나오더라 이거죠. 아, 그러면 x의 제곱.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5니까 반대부 x. 이거죠. 그 다음에 곱이 8이니까 플러스 8은 0 이거예요. 오케이?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 반드시 합은 부호 바꿔서. 반드시 합은 부호 바꿔서. 예제 13번입니다. 복소수 범위 안에 인수분해.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근 찾아라 이거예요. 그죠? 근 찾아, 근 찾아, 근 찾아. 왜 그럴까요? 키포인트 또 볼까요? 키포인트. 자,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인수분해 돼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얘는 어쩔 수 없잖아.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공식 넣어야죠. 자, 판별식 d 바이 4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5네요. 그럼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i. 아, 두 군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답 x 빼기 이거.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써야 돼? 얘를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i하고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5i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빼기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빼기 한다는 얘기 반대보호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i 그리고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5i 끝. 이렇게 하면 복수수까지 인수분해 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예, 인수분해 되나요? 2, 1, 5, 1, 5 안 되네요. 그럼 뭐예요? 근 구해하는 거죠. 이꼴령 잘 썼네. d 바이 4. 자, b 프라임 제곱, 반절 제곱, 마이너스 ac 14. 그죠? 그럼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4 더하기 얘하고 마이너스 4 빼기 얘인 거죠. 다 합쓰면 되죠. 예? x 마이너스 반대보 쓰는 거예요.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14하고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빼기 루트 14하고 앞에 뭐 써요?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복소수, 무리수,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했다. 자, 예제 14번. 예제 14번. 발전 예제라고 써요. 발전 예제. 별 비추란 얘기예요. 발전 예제. 아이들이 오답이 많더라. 그렇죠. 자, 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fx 이꼴 0의 두 군의 합이 6이래요. fx 이꼴 0의 두 군의 합이 0이래요. 그럼 보세요. fx 이꼴 0의 두 군이라는 얘기는 무슨 값? x값인 거죠. 이 x값들을 더했더니 얼마다? 6이다. 2차 방정식이라니까 그 x값을 알파 베타로 쓸 수 있겠죠? 여튼 x값이 알파 베타인데 두 개를 더하면 6이야 이거죠. 그럼 보세요. 잘 봐요. fx 이꼴 0의 두 근은 x값들이죠. 얘네들 더했더니 얼마를 했어요? 지금 6이라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ft 이꼴 0의 근은 당연히 무슨 값? 그렇죠. t값인 거죠. 이 t값 더하면 얼마란 얘기예요? 6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얘를 보고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자, fx 이꼴 0의 근이 합이 6이란 얘기는 요 x값이 6이라는 거고 그 x 대신에 t라고 쓰면 t값 합이 6인 거다. 당연한 거다 이거죠. 그래놓고 요 문제를 보세요. 요식. 요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자, 문제는 요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랬죠. 그러면 여기서의 근은 x값이겠죠, 당연히. 요 x값. 여기 있는 요 x값의 합을 구하란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요. 5x-7을 t로 뭐 하자? 치환하자.
오케이? 5x-7을 뭐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하자. 그러면 요 문제의식은 ft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식과 요식은 같은 거.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t값들의 합은 얼마? 6. 그러면 요식을 만족하는 t값들의 합은 6. 그때 x값들의 합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5x-7이 t인 건데 현재 t값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t1일 때 x1이라고 하고 얘가 2일 때 x2라고 하자 이거죠. 그리고 게다가 t1과 t2를 더하면 얼마라고요? 6이라고. 그래서 요 식을 변변 더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5x1, 5x2 더하니까 5배의 x1 더하기 x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4겠죠? 그럼 얘가 t1 더하기 t2다. 근데 여기서 t1 더하기 t2가 얼마라고요? 6이라고. 요 값이 6이라고. 그래서 얘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4 이항합시다. 마이너스 14 이항하면 20되네요. 5로 나눠지네요. 써볼게요. 5배의 x1 더하기 x2는 20이다. 5로 나누면 x1 더하기 x2는 얼마다? 4다. x값들이야. 여기 x값들이야. 답이 얼마다? 4다. 치환해서 푸는 거예요. 자, 반복해서 들으세요. 멈췄다가 다시 리플레이해서 또 들어보시고 해서요. 149번 확인 체크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얘는 두근의 고불거래요. 자, 한번 문제 또 읽어볼게요. fx 이꼴 0의 두근을 알파, 베타 그거의 합이 3, 그거의 곱이 4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fx 이꼴 0의 근 x 값이 알파와 베타가 나오더라. 맞죠? 자, 그러면 ft 이꼴 0의 t 값이 그렇죠. 알파, 베타란 얘기겠죠. 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우리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뭐 하자? 치환하자. 요 문제에서 2x-1을 t라고 치환하자. 맞죠? 그러면 ft 이꼴 0이라고 요식은 바뀌는 거고 이때 t 값들이 뭐다? 알파? 베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식을 만족하는 t 값들이 있는데 그게 알파, 베타다. 그러면 t가 알파일 때 그때 x를 2x1이라고 하고요. t가 베타일 때 걔를 x2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왜? 지금 t가 알파, 베타예요. 여기 있는 t를 알파일 때 x1, 베타일 때 x2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뭘 구하랬어요? 곱을 구하랬죠. 그럼 x1 곱하기 x2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x1 곱하기 x2를 하려면 얘는 변변 곱해야겠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곱합시다. 자, 곱하면 2x1 빼기 1, 2x2 빼기 1은 알파 곱하기 베타. 그래서 좌변 전개를 해보면 4x1, x2, 내가 찾고자 하는 거 여기 있어요. 그 다음 바깥쪽 마이너스 2배의 x1, 안쪽 마이너스 2배의 x2, 마이너스 2배의 x1 더하기 x2, 상수항 1. 요것이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4라고 했죠? 그죠? 자, 보세요. 내가 찾을 건 이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요 값을 지금 현재 알아볼래요? 모르잖아. 요 값을 3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3이라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고 여기서는 x1 더하기 x2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x1 더하기 x2를 알아야 하네? 그러면 이번에는 더해야겠네. 그래서 더하는 거예요, 또. 자, 더해보면 2배의 x1 더하기 x2 빼기 1 빼기 1 마이너스 2.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다 집어넣으면 2배 x1 더하기 x2 마이너스 2가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3. 아, 요 값이 3이구나. 그러면 너는 이거 빼기 2가 3이니까 너는 5가 돼야죠. 그죠? 자, 한번 써볼까요? 얘가 2양 되면 5가 되죠? 그러면 2배의 x1 더하기 x2는 결국 얼마란 얘기예요? 5란 얘기예요. 아, 그러면 이거 똑같잖아요. 이 값이 5다, 이 값이. 얘가 5, 5, 5, 5. 그럼 다시 한번 쓰면요. 4, x1, x2 마이너스 5 더하기 1은 4다. 이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8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x1 곱하기 x2는 2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아, 더 어려워요. 149번은.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요. 발전 예제입니다. 많이 틀려요, 아이들이. 모의고사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연습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예제 15번. 자, 2차 방정식의 한근이 3 빼기 루트 1일 때 유리수의 아, 얘는 A하고 B가 유리수니까 유리계수 2차 방정식. 2번 한근이 1 더하기 2i일 때 실수의 B. 아, 여기는 A하고 B가 실수래요. 실계수 2차 방정식이죠. 자, 키포인트. 유리계수인 것은 한근이 얘면 다른 근이 얘다. 실계수일 때는 한근이 얘면 다른 건 얘다. 둘이 다 무슨 관계예요? 그렇죠. 켤레근인 거죠. 켤레근. 그러니까 이거예요. 음? 유리수야? 유리수야? 한근이 3 빼기 루트야? 그럼 또 다른 것은 3 더하기 루트 2지. 실수야? 한근이 1 더하기 2i야? 그럼 다른 것은 1 빼기 2i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두 근이 3 빼기 루트 2하고 3 더하기 루트 1하고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 두 근의 합과 요 근의 곱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개 더하면 6. 두 개 곱하면 합산 제곱차 9 빼기 2, 7. 그쵸? 식에서는 식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B, A, B 끝났잖아요. A는 마이너스 6, B는 7. 2번 마찬가지. 2번 두 근 1 더하기 2i, 1 빼기 2i. 그러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구할 수 있다. 두 개 더하면 2. 두 개 곱하면 켤레. 켤레 복수수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5 나오죠? 요것이 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 B. A는 마이너스 2, B는 5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제 문제에서는 뭘 구하래요? A 더하기 B, A 빼기 B. 그럼 여기에서는 A 더하기 B는 A가 마이너스 6, B는 7이니까 1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서 A 빼기 B. 자, A는 마이너스 2, B는 5. 마이너스 10 나오더라. 이해 가셨습니까? 켤레근이었어요. 켤레근. 유리계수 2차 방정식, 실계수 2차 방정식.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